안녕하세요 여러분, 썸머썸머입니다. 제가 작년 9월에 미국인들을 정말 경악하게 만들었던 아주 충격적인 뉴스를 전해드렸는데요. 바로 로맨틱 허머사이드, 로맨틱한 살인이라는 노래 제목으로 아주 유명해진 미국의 유명 가수, 한국 방송에서도 출연한 적이 있었다고 그렇게 여러분들이 댓글 달아주셔서 저도 그제서야 알게 됐는데, 아무튼 한국에도 이렇게 알려질 정도로 이렇게 유명한 21살 이 뮤지션의 테슬라 트렁크 안에서 사람이 발견된 거예요. 그 사람은 만 14살의 소녀 셀레스트 에르난데스였어요. 데이비드와 연인 관계라고 표현하기에는 셀레스트가 미성년자였기 때문에 아무튼 둘이 좀 만나는 관계였다고 알려져 있었던 소녀였는데, 셀레스트는 이미 2024년에 집에서 실종 신고를 해놨어. 그러니까 집을 나와서 데이비드랑 만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1년이 지난 2025년 9월 8일이 되어서야 발견이 된 건데, 이렇게 발견이 된 계기도 굉장히 기이했던 게, 이 당시에 데이비드는 이 LA에 없었어요. 다른 주에서 투어를 하고 있었고요. 이 동네에 이 테슬라가 주차가 되어 있었는데 너무 그냥 길거리 차가 되어 있으니까 동네 주민들이 컴플레인을 한 거예요. 근데 이 차에서 이상한 냄새까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이 LA가 좀 덥잖아요. 이 이웃 주민들은 다람쥐나 뭐 고양이나 뭐 이런 동물이 껴있어서 죽었나 보다, 썩고 있나 보다 생각해서 이제 토잉, 견인회사에 연락을 해서 견인회사가 끌고 갔는데, 이 견인회사 직원들도 한 며칠 지나다 보니까 냄새가 진짜 너무 심하게 나는 거야. 도대체 참을 수 있는 정도가 아니었고 뭔가 이상하다고 직감을 해가지고 LAPD 경찰에 신고를 했고, 이 LAPD가 이 차 트렁크를 열어봤는데 여기에서 실종된 소녀 셀레스트가 심하게 부패되고 훼손된, 절단된 상태로, 그것도 가방 2개 나눠져서 담겨져 있었대요. 9월이어도 LA가 아주 덥기 때문에 시신이 거의 뭐 액체화가 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원래 50kg가 넘던 셀레스트의 몸무게는 단지 30kg대였다고 알려지기도 했죠. 이 일이 생기고 인터넷에서 진짜 난리가 났어요. 당시에 막 루머, 카더라가 엄청나게 많았고요. 어떤 네티즌들은 아마 어떤 데이비드에게 악의를 갖고 있는 사람이 셀레스트를 죽이고 데이비드한테 덮어씌우려고 하는 거다 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혹은 진짜 데이비드가 맞다. 데이비드의 유명곡 중에 하나인 아까 말씀드린 로맨틱 허머사이드, 로맨틱한 살인, 여기 가사에서도 내 머릿속에서 난 널 죽였어, 널 죽이고 나는 후회하지도 않아, 이런 식으로 좀 되게 다크한 가사랑, 이 뮤직비디오에서 실제로 시신을 자기 차로 이렇게 막 끌고 가는 그런 장면도 있었거든요. 물론 이 살인 추정 시기보다는 훨씬 몇 년 전에 릴리즈한 곡이긴 하지만요. 데이비드가 자기 정말 노래처럼 그렇게 셀레스트를 죽인 게 아니냐라는 의견도 있었고요. 그런데 어쨌든 이 모두에게 되게 의아했던 점은, 이 데이비드 차에서 시신이 발견됐잖아. 그런데도 불구하고 데이비드가 체포가 되질 않았단 말이에요. 아니 뭐 살인에 관련해서는 직접적인 증거가 불충분해서 그럴 수 있다고 쳐도 미자랑 관계가 있었잖아. 그러면 미국에서는 큰 불법행위이잖아요. 그걸로도 충분히 체포가 가능할 텐데 왜 어떻게 LA 경찰은 얘를 체포를 하지 않냐, LA에서는 성인이 미자랑 놀아도 되는 거냐, 막 이런 식으로 얘기가 되게 많았단 말이에요. 한편 데이비드는 그 2025년 9월 이후로 뭐 공연 이런 거 다 취소됐고 광고도 다 끊겼고 지금까지 거의 7개월 동안 공개적으로 모습을 드러내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잠적을 해버린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데이비드가 지내고 있는지도 알 수가 없었는데, 그런데 7개월 만인 2026년 4월 17일 금요일 갑자기 데이비드 체포 소식이 이제 떴습니다. Today I am announcing the charges against David Anthony Burke, the musician known as David, spelled D4VD, in connection with the brutal and horrific murder of Celeste, a 14-year-old at that time. 자, 로스앤젤레스 경찰국에서는요, 그동안 우리는 그 카운티 검찰청과 함께 긴밀하게 공조 수사를 해왔다. 사건이 사건인 만큼 이 굉장히 복잡했고, 그리고 이 용의자가 유명인이고, 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집중하고 있고, 보다 많은 진술 그리고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서 이제 체포가 그동안 미뤄져 왔다고. 그리고 우리는 공식적으로 디지털 자료만 이제 40TB를 수집했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지금 영상을 찍고 있는 바로 오늘 우리 모두가 궁금해했던 이 사망 원인, 부검 결과까지 공식적으로 공개를 했거든요. 이것도 오늘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체포 당일 수사당국이 우리는 이제 충분히 증거를 확보했다라고 판단을 하고, 할리우드 힐스 마몬트 애비뉴에 위치한 데이비드의 고급 저택에 무장한 경찰들을 출동을 시켰다고 합니다. 이 경찰들이 확성기를 통해서 surrender, 투항해라라고 명령을 내렸고요. 그렇게 데이비드는 그날 수갑이 채워진 채 경찰서로 이제 연행이 되고 이제 보석 없이 구금이 됐어요.
드디어 이 로스앤젤레스 검찰은 데이비드를 1급 살인 혐의로 기소를 했는데요. 이들이 재구성한 사건의 정황은 셀레스트랑 데이비드 사이에 어떤 다툼이 있었고 이제 셀레스트가 문자로 내가 너에 대해서 다 폭로할 거다. 그 폭로가 뭔지는 정확히 알려지진 않았어요. 미자인 자기와의 관계인지 아니면 뭐 약물이나 둘이 가까이 지냈으니까 데이비드 구린 거 이런 거 알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뭐 이런 것들 중 하나인지 뭐 그거는 정확히 알려지진 않았어요. 아직. 아무튼 이렇게 셀레스트가 문자로 너에 대해서 알려버리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데이비드가 그러지 말고 우리 집으로 와라. 우리 집에 와서 이야기를 하자 해서 셀레스트를 살인을 할 목적으로 초대를 했을 거라고. 그리고 자신의 음악 경력, 음악으로 인한 수익 이런 것들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셀레스트를 살해하고 절단해서 가방에 옮겨 담아서 그렇게 유기를 했을 거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 매우 엄중한 특수 상황 혐의들을 추가를 했어요. These charges include the most serious charges that a DA's office can bring. That is first degree murder with special circumstances. 자, 첫 번째는 lying in wait, 잠복 대기 혐의? 라고 해석을 하면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셀레스트를 살해할 목적으로 자기 집으로 유인해서 기다렸다가 셀레스트를 살해했다는 거예요. 두 번째 혐의는 금전적 이득을 위한 살인, 세 번째는 증인 제거. 그러니까 데이비드가 어떤 구린 짓을 했던 간에 아무튼 셀레스트가 이제 증인이었던 거예요. 이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금전적인 이득, 뭐 음악이나 방송 활동에서 오는 그런 금전적 이득 이런 거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제 증인을 제거, 범행을 저질렀다는 거죠. 자, 그리고 네 번째는 지속적인 미성년자 성학대. 둘이 아무리 합의가 있는 관계였다고 하더라도 미성년자와 성인 관계는 정상적인 관계라고 정의를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학대로 기소가 된 거예요. 자, 다섯 번째는 인간의 유해를 불법적으로 훼손하고 유기한 시신 훼손 혐의입니다. 여기에 데이비드는 모든 혐의 전면 지금 무죄를 주장을 하고 있어요. 자, 데이비드의 변호인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잘 들어보세요. 저희 의뢰인은 살인을 저지르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사망 원인조차도 아닙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이거에 대해서 미국 법률 전문가들이 주목을 하기도 했는데요. 아마도 이 변호사는 데이비드는 살인을 한 게 아니다. 플러스 사망 원인조차도 아니다라고 했잖아요. 이 셀레스트의 사망 자체가 뭐 사고, 뭐 넘어졌던지 혹은 뭐 약물 과다 복용이던지 이 원인이 다른 것에 있거나 혹은 제3의 인물이 개입이 됐을 가능성을 시사하는 되게 정교한 방어 전략이라고 이제 이렇게 보고 있더라고요. 이어서 데이비드 변호사는 아니 검찰 너네 40테라바이트 증거 있다며 왜 우리한테는 이렇게 조금만 제공해줬냐, 뭘 니네들이 갖고 있는지 빨리 다 보여줘라. 그리고 부검 결과 사망 원인도 이미 다 나왔거든요. 그거 왜 우리한테 공개 안 해주냐, 그것도 빨리 우리한테 전달해 달라. 근데 저는 여기서 조금 흥미로웠던 점이 아니 그럼 이 데이비드 변호사가 아직 사망 원인, 부검 결과서도 못 봤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 의뢰인은 살인을 저지르지 않은 것뿐만 아니라 사망 원인조차도 아닙니다. 라고 말했다는 것 자체가 좀 희한하지 않아요? 사망 원인도 모르는데 어떻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 그럼 데이비드가 이미 셀레스트는 이렇게 해서 죽은 거예요. 내 탓이 아니에요. 라고 말을 한 걸까요? 그게 뭐 진짜든 아니든 어떻게 됐든 뭐 아무튼 데이비드가 연루가 됐다는 얘기겠죠. 여기에 이제 법원은 검찰한테 오케이 그럼 그동안 검안 보고서 있잖아요. 셀레스트가 어떻게 죽었는지 요거 이미 나왔어요. 나왔는데 이제 봉인되어 있었거든요. 요거 공개를 해라 라고 명령을 했고요. 그리고 바로 지금 제가 영상 찍고 있는 4월 22일인 오늘 이 검안 보고서가 공개가 됐습니다. 제가 이 내용 전부 다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 내용이 엄청 자세하고요. 어떤 부분은 좀 읽기가 힘들 정도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검시 보고서는 이 재판에서 엄청난 힘을 갖게 될 되게 중요한 핵심 증거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되게 좀 자세한 편이라서 듣는 분에 따라서 좀 시청 주의를 부탁을 드릴게요. 부검은 2015년 9월 10일 검시의학부 법의과학센터에서 실시되었으며 사망 원인과 그 방식은 2015년 12월 9일 최종 결정되었다. 그러니까 부패 상태가 너무 심해서 무려 3달이 걸렸대요. 최종 이 판단하는 데까지. 시신은 데이비드 테슬라 차량 앞쪽 트렁크에서 검은색 가방과 검은색 쓰레기 봉지에 나뉘어 담겨져 있었으며 가방 안팎으로는 부패액과 벌레들이 발견되었습니다. 사망 후 약 5개월이 지난 뒤 발견된 것으로 추정되며 부패 수준이 매우 심각해 일부는 해골화되어 있었습니다. 아니 그럼 9월에 발견됐는데 사망한 거는 이미 4월이었다는 거잖아.
아니 말이 돼요? LA가 9월에도 덥거든요, 낮 동안에는. 그럼 몇 주만 있어도 그렇게 부패하는데 몇 달을 그 가방 안에 있었으면, 아무튼 그래서 뭐 해고라든 것뿐만 아니라 이런 피부 조직 이런 것들이 다 이제 벗겨진 상태고 부풀어 오른 상태였다고 합니다. 자, 먼저 사망은 타살로, 직접적 사인은 뾰족한 물체에 의한 여러 관통성 손상이다. 피해자의 입 안에는 치아 교정기가 온전하게 부착되어 있었고 오른손에는 타투를 발견할 수 있었다. 발견 당시 튜브탑 상의와 속옷, 검은색 레깅스, 양말 등을 착용하고 있었다. 입고 있었던 상의 앞뒤로 칼 등에 의한 것으로 추정되는 3개의 구멍이 발견되었다. 라고 하면서 이제 시신에서 발견된 구체적인 외상들이 적혀 있는데요. 왼쪽 안구는 사라진 상태였고 오른쪽 안구는 부패가 심해 형체를 알아보기 힘든 상태였다. 왜 안구가 사라졌을까 나중에 얘기해 드릴게요. 시신은 심하게 부패된 상태로 악취, 변색, 조직의 액화, 곤충 활동, 부분적인 백골화, 그리고 피부 탈락 등이 나타나 있었다. 관통상 첫 번째, 오른쪽 상복부에 있는 관통상처로 인한 간 손상. 관통상 두 번째, 왼쪽 가슴 부위의 상처로 갈비뼈 사이를 뚫고 들어간 늑골 손상 및 흉강 침투. 시신은 상하체가 모두 분리된 훼손 상태였으며 양쪽 팔, 다리가 완전히 절단된 상태였다. 양쪽 팔이 팔꿈치 위에서 절단된 상태였고 오른쪽과 왼쪽 두 다리는 무릎 위로 2군데가 절단된 상태였다고 합니다. 시신의 상하체 절단면과 팔다리 절단 부위에 작은 파란색 플라스틱 조각들이 박혀져 있는 채 발견이 되었다. 참고로 이 플라스틱 조각은요, 아마 이 시신을 훼손하는 데 썼던 도구의 일부일 수도 있고 혹은 이 범행 현장 주변에 있었던 걸 수도 있고, 그래서 어디서 이 일이 있었는지 파악하는 데 결정적인 단서가 될 수 있다고 지금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일부에서는 아마 이게 파란색 방수포 있잖아요. 이게 아니냐라고도 하고 있는데 이제 공식적으로 이거는 확인은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머리는 부분적으로 백골화가 된 상태였다고 해요. 시신의 왼쪽 손에서 넷째 손가락, 그러니까 약지랑 새끼손가락이 절단되어 소실된 상태였다고 합니다. 이 말인즉슨 자연적으로 부패하면서 소실된 게 아니라 절단이 됐다는 거잖아요. 왜 왼쪽 약지와 새끼손가락을 절단한 걸까? 하는 의문이 드네요. 자, 그리고 오른손에는 여러 개의 선형 찰과상이 발견이 되었는데 이게 뭐 저항하는 과정에서 생겼던 방어은인지는 명확하게 밝혀지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이 공식 발표에 대해서 전문가들이 하는 말을 제가 정리를 해보니까 아마 이 가슴에 있었던 두 상처 있죠? 이게 아주 치명적인 상처였을 거라고. 간까지 관통을 했다고 했잖아요. 간까지 들어갈 정도면 굉장히 깊은 상처였고 이걸로 인해서 아마 대량 출혈과 호흡 문제가 있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또 인터넷에서는 셀레스트가 이렇게 훼손이 당하는 과정에서 살아있었을 거다라는 막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보고서 내용만 봤을 때는 그런 증거는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아까 이제 왼쪽 눈이 없어진 상태였고 다른 오른쪽 눈도 형체가 거의 사라진 상태라고 이야기했었잖아요. 제가 이제 알아봤는데 되게 시신 부패 과정에서 좀 흔한 일이라고 해요. 왜냐면 눈이 되게 부드러운 조직이잖아요. 그래서 이미 벌레들이 막 있었다고 했잖아. 벌레들이 보통 이런 부드러운 조직부터 공격을 한다고 합니다. 또 하나 인터넷에서 카더라가 엄청났던 게 바로 셀레스트가 임신해서 데이비드가 죽인 게 아니냐라는 루머가 있었죠. 근데 이거에 관련해서도 보고서에 따르면 자궁이 존재했대요. 자궁을 찾을 수 있었대요. 그런데 이제 보통 임신하면 자궁이 비대해진다고 하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았고 임신한 흔적이 보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임신 상태가 아니었다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독성 검사 결과. 진짜 많은 사람들이 어쩌면 셀레스트가 데이비드랑 같이 약을 하다가 약물 과다로 죽었을 수도 있다. 그리고 변호사도 약간 의미심장하게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이 사망의 원인이 데이비드가 아니라고. 자, 그런데 일단 알코올 검사 결과 저농도의 알코올이 검출이 되었다고 해요. 그렇지만 이 사후 부패 과정에서 알코올이 자연적으로 발생을 할 수가 있대요. 혹은 뭐 정말 셀레스트가 살짝 술을 마셨을 수도 있고요. 근데 직접적인 사인과는 전혀 관련이 없어 보인다라고 나와 있고요. 두 번째 이제 약물 반응. 자, 초기 검사에서는 필로폰하고 엑스터시에 대한 양성 반응이 나왔었어요. 그 외에 뭐 코카인이나 다른 펜타닐 뭐 이런 거는 검출되지 않았다고 해요. 그런데 그 이후에 다시 정밀 검사를 했을 때 그 정밀 검사 결과는 불충분으로 나와서 이걸로 사인을 특정 지을 수가 없다라고 나왔거든요.
그래서 원래 그 초기 검사할 때는 다른 그 부패하는 과정에서 뭐 다른 물질들이 나오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반응 결과가 잘못 나오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해요. 그래서 정밀 검사 결과가 더 신뢰할 수 있는 결과값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글쎄요, 그 정밀 검사에서는 그냥 뭐 네거티브가 아니라 불충분으로 나왔기 때문에 잘 알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결국에. 그래서 여기까지 미국에서 지금 공개된 검시 결과였고요. 부패 상태가 너무 심했기 때문에 정말 몸무게가 50몇 킬로에서 발견됐을 때 30몇 킬로였잖아요. 그 정도로 시신이 많이 훼손된 상태였기 때문에 아주 속 시원하게는 아니지만 생각했던 것보다 아주 정확하게, 아주 정밀하게 나와서 뭐 어느 정도 사건의 핵심 윤곽이 드러난 것 같아요. 자, 이제 데이비드 측 변호인단도 본격적인 재판 준비를 할 거고, 검찰도 우리 이제 충분한 증거를 확보했다라고 자신만만하게 얘기한 만큼 앞으로 법정에서 이제 치열한 공방이 있을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왜 검찰에서 디지털 증거만 40테라바이트를 지금 확보를 했다고 했잖아요. 물론 뭐 문자 뭐 이런 걸 수도 있지만, 이 사건을 지켜보고 있는 많은 이제 법률 전문가들이 이 데이비드 차가 테슬라였기 때문에 여기에 오디오나 영상 기록이 있을 수 있다. 이게 만약에 확보가 됐다면 누가 언제 셀레스트를 차량에 실었는지, 그리고 이 사건이 일어났을 당시에 어디에 위치해 있었는지까지도 구체적으로 증거를 확보를 할 수가 있다. 만약에 영상 자료까지 있다면 뭐 옮기는 과정까지도 어쩌면 녹화가 되어 있었을 수도 있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어쩌면 이게 데이비드의 혐의를 입증할 스모킹 건이라고 하죠. 진짜 핵심 증거가 될 수도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아무튼 지금 검찰은 이제 우리는 데이비드 혐의 입증할 수 있다고 되게 자신만만한 지금 상태거든요. 이제 검찰이 뭘 갖고 있는지도 이제 앞으로 알려지게 되겠죠. 자, 데이비드는 법적으로 유죄가 입증될 때까지는 무죄 추정 원리에 의해서 무죄예요. 하지만 현재까지 기소된 혐의를 보면 1급 살인 혐의와 함께 매복살인, 금전적 동기로 인한 살인, 증인제거, 미성년자 성범죄 혐의, 시신훼손 혐의까지 더해져서 지금 아주 중대한 사건으로 평가가 되고 있거든요. 자, 이 혐의가 지금 모두 인정될 경우에는 형량은 가석방 없는 종신형 혹은 사형까지도 선고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캘리포니아에 사형이 있나요? 없을 것 같은데 있긴 있어요. 그래서 사형을 선고를 받을 수는 있는데 이 주 자체에서 사형 집행을 유예한 상태거든요. 이 말인즉슨 사형이라고 선고를 할 수는 있지만 실제적으로 집행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종신형이나 마찬가지인 거죠. 자, 그래서 지금 이제 현실적으로는 가석방 없는 종신형이 최고 형량일 거다라고 거론이 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체포됐다는 소식에 언니 빨리 이거 최종본 알려달라고 얘기하셨는데, 체포로 최종본 아니에요. 아이다호 살인사건 기억나세요? 얼마나 오래 걸렸어요. 그것처럼 이제 또 재판 시작되려면 아마 몇 달 혹은 1년 이상 걸리게 될 수도 있어요. 제가 보기엔 이거 비교적 빨리 진행될 것 같기는 한데, 아무튼 이제 법정 공방은 시작도 안 됐다는 거. 또 앞으로 재판 과정에서 어떤 증거가 또 공개가 되고 어떤 사실, 어떤 증인이 나오게 될지 저도 굉장히 궁금해지는데요. 지금 현재 제가 롱아일랜드 연쇄살인 사건에 관해서도 업데이트 영상 준비를 하고 있고요. 이 사건도 앞으로 법정에서 어떤 일이 있는지 업데이트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미국 사건 사고 이야기나 데이비드 사건에 대해서 팔로우 원하시는 분들은 구독하시면 다음 영상도 놓치지 않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번 미국 이야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